지금 이제 그 세 번째 논제에 이 다제 시문은요, 논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자에 나온 글인데요. 서울교대에서 나왔을 때는 이 옛글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 교훈,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요구를 했고, 이 논지에서는 이런 생각이, 이 글이 담고 있는 생각이 갖는 한계, 문제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해 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제시문이라도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맹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다고? 논제 요구에 충실한 답안, 오버하지 않는 거, 끈 넘지 않는 거였어요. 여담이지만 쌤하고 수업하면서 쌤이 이거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딱 공부해가지고 관계 나왔을 때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쪽집기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10년에 한두 번밖에 못하지만, 근데 요즘 쪽집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노출돼가지고 어느 대학이건 가면 다 그게 그 주제가 그 주제예요. 어쨌든 간에 오히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조심을 해줘야 된다. 자기의 기존의 그 어떤 알고 있는 내용 딱 가로치고 제껴놓고 눈 똑바로 뜨고 주어진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가나의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윤편의 주장을 한번 비판해보라 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가나의 이제 내용 해석입니다. 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깨달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글을 읽고 책을 읽죠. 자, 그런데 이 글이나 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지혜나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책은 수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하늘에 있는 달 계속 움직이니까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달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달을 찾을 수 있죠. 근데 말로만 그냥 저 달을 찾아라 그러면 달이 어디 있는데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책이나 글 자체가 아니고 삶의 지혜고 깨달음이지만, 그렇죠? 예책에서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게 그 공자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삶의 지혜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읽어야 된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은 달 그 자체가 아니지만 손가락이 있어야 달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글에서는 결국은 글이나 책이 가지는 도구적 가치, 우리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배가 없으면 어떻게 건너가기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 배라는 수단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해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현명한 사람, 여기 선지식이라 나오는데 뒤에 달려있죠. 남에게 깨우침을 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선지식입니다. 범부, 뭐 멍청한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강산을 그린 그림만 보고도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인지, 다른 산에 비해서 금강산이 왜 아름다운 산이라고 칭찬하는지 금강산 그림만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식이라 한다. 장류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근데 본부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은 중단돼 있지만 금강산 금강 150만 원 내고 갔는데 다리만 아프고 뒤에 우리 북한산부터 못하네. 왜 왔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산에 가서도 금강산의 참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본부들이라면 금강산을 가지 않고 금강산을 그린 그림만 봐도 금강산이 왜 맹산인지 바로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건 독서와 관련해서 해석을 한다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책 내용도 중요해요. 허접한 책 뭐 아무리 읽어봤자 큰 도움 안 되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책도요, 그거를 읽는 사람이 제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 독자의 자세, 당연히 이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적극적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텍스트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창의적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주제는 그렇게 되겠네요. 창의적인 독서. 그럼 진정한 독서는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주제가 되겠는데, 윤펜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황공이 글을 읽고 있는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말이 황공이죠. 임금이에요, 임금. 일개 이제 목수가 시비를 걸어요. 황공이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책입니까? 애성인의 책이다. 애성인? 돌아가신 분이죠? 그렇지. 그러면 당신이 읽고 있는 거는 쓰레기네요. 찌꺼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수레바퀴 깎는 데 장인인데 이거를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하니까 아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말로 글로 전해줄 수가 없어. 우리 아들내미도 지가 스스로 해서 또 깨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애성인도 진정한 삶의 지혜나 깨달음을 책 속에 담가 힘들었을 거야. 알맹이는 없고 찌꺼기만 있을까?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 이야기 윤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죽어있는 지식,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마치 수주대 토론은 그 한자 고사성어에도 나오듯이요. 옛날에 통용됐다고 오늘 또 통용될 것이다 믿는 어리석음. 이거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윤편의 이 말은 일방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진정 살아있는 지식은 남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이지. 주체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 이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논제에서는 이걸 비판하자고 그랬죠. 비판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자, 이 두 기준을 미리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 두 번째 기준부터 봅시다. 만약에 이 황공의 독서 태도가 이 아주 옛날에 유명한 정치가가 적은 책이 이렇게 적혀있네. 나도 이대로 해야지. 그럼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옛 성인의 글을 탁 읽으면서 옛날에 그 시절에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시대의 조건과 이 시대의 조건은 이렇게 다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읽고 있었다면 윤편의 비판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적극 창의적으로 독서하고 있는데 찌꺼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텍스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소화하는, 받아들이는 독자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흔히 이런 비유 들잖아요. 10,000원 주고 영화관에 갔어. 어떤 사람은 그 영화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게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위대한 교훈, 위대한 깨우침을, 대단한 깨우침을 얻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000원 내고요. 재미없어. 팝콘만 처먹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화도 대단해야 되지만 역시 그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의 수준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이 윤편이 이제 이 책의 어떤 수단적 가치와 관련된 걸 하려면 두 가지 이야기. 원론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언어의 개발입니다. 언어.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면서 사자들끼리 이렇게 협력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전달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사라져버리 시간적으로도.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는 이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개발되면서요. 인류 문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그것은 간단합니다. 선대의 시행착오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 지혜가 기록이 되면서 다음 때에 전수가 되고 축적이 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문자의 개발과 이용이 인류 문명에 미친 그 크나큰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글이나 책이 갖는 의미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편의 어떤 이런 단견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윤편 자신의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자고. 만약에 자기가 거칠긴 하지만
글을 쓰는 실력이 없어서 거칠긴 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70년, 80년 노하우를 기록을 해서 남기면 자기 아들은 그거를 아버지가 50년, 60년 걸려서 터득한 기술을 아버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20년, 30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고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서 손자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이 문자 기록이 갖는 힘이다. 그것이 곧 또 글이나 책의 힘이다. 이렇게 첫 번째 비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윤편의 주장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논제는 가와 나의 관점에서 이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 나의 관점을 정확하게 비유적의 의미를 해석해서 창의적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조목조목 비판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는 게 관건이다. 오늘 다루었던 세 문제는 물론 여러분의 문제 파악 능력, 융통성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의진 시간에 했던 것과는 달리 논제 요구에 굉장히 좀 충실한 여러분의 섣부른 생각보다는 제 신문의 관점이나 내용 그걸 더 중시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합격 답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